지속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뷰해볼 실적 내용과 투자 의견을 제시할 기업은 제가 올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아마존과 팔란티어와 더불어 애플입니다. 아마존은 올해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연초 대비 26%나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역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13% 증가한 1,43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153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이끈 건 역시 광고와 AWS 매출입니다. 광고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던 AWS는 생성형 AI 붐과 함께 17% 성장하는 쾌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둘 다 마진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이익 마진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매출 구성이 바뀐다면 그만큼 아마존의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영업비용 역시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수익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에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머스 사업에서 AWS 사업을 성공시킨 아마존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광고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 다각 포트폴리오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AI용 서버 반도체를 설계하는 등의 미래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였고, 현재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AWS 사업에서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진행 중이고, 이러한 노력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 발표 때 보인 아마존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유럽과 미국에서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제 당국의 감시와 제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이커머스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저가 공세로 시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고, 클라우드와 AI 산업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아마존을 밸류에이션하면서 적정 주가 196불을 제시하였는데요.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여전히 동일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올라온 주가 수준을 감안하면 기존 투자 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마존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편향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의 2024년 1분기 매출은 9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감소는 주력 상품인 아이폰의 매출이 4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서비스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2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인도 및 인도네시아, 중동 등 신흥국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모습 역시 보여주었습니다. 1,100억 달러의 추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하였고, 배당 역시 4%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생성형 AI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중국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애플의 강력한 브랜드력과 애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뛰어난 반도체 설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역시 존재하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 내용에서 거론된 애플의 강점과 단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때 보인 애플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입니다. 애플의 주력 매출은 역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 등의 하드웨어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서비스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나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성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의 마진율은 74.6%나 되므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흥국 시장 개척과 성장입니다. 기존 애플의 매출은 주로 북미나 유럽, 중국 등에서 나왔습니다만, 인도나 동남아, 중동 등에서도 매출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두 자릿수 고성장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애플 생태계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높은 고객 충성도를 가진 애플입니다. 맥북,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등을 비롯하여 이제 이 생태계가 애플 TV나 애플 뮤직 등 서비스로의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주주 환원입니다.
애플은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인상해 나가고 있고 엄청난 자사주 소각 정책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 발표 때 보인 애플의 약점입니다. 먼저 아이폰 매출 감소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둔화 여파가 지속되면서 아이폰의 매출 감소가 크게 되었습니다. 신흥국으로의 매출 확대 비중은 좋지만 그들의 구매력이 약하므로 평균 판매 단가 하락 압력이라는 잠재적 리스크에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리스크입니다. 애플의 중국발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중국 소비자들이 애플 불매 운동을 벌인다면 중국발 매출이 크게 감소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대만 TSMC에서 전량 생산되는 애플 반도체와 중국 폭스콘에서 조립되는 생산 라인의 공급망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지난번 중국 봉쇄 조치 여파로 주요 제품군 생산 차질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 다변화를 모색 중이나 여전히 중국과 대만에 상당히 의존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독점 리스크입니다. 앱스토어 수수료 등을 둘러싼 반독점 소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디지털 시장법 시행으로 규제 강화 역시 리스크입니다. 애플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산업과 관련하여서도 출발이 늦을 뿐 아직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장 전망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을 한 값은 주당 163달러로 평가합니다. 현재 주가가 조금 상승한 레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업데이트합니다. 현재 저는 애플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편향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게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기업 팔란티어 역시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으나 약한 매출 가이던스로 시장은 크게 실망하여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6.3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갭 기준 순이익은 1.0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란티어는 기존 정부발 매출이 컸지만 이젠 미국의 커머셜 계약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머셜 계약으로 이루어진 매출은 1.5억 달러로 전년비 대비 4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AIP 채택으로 고객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고 신규 고객을 41개나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발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발 매출은 2.57억 달러로 전년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LLM에 기반한 AIP로 기업의 실질적 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팔란티어의 솔루션은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큰 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팔란티어의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 때 보인 팔란티어의 강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뛰어난 AI 기술과 전략의 차별성입니다. LLM에 기반한 AIP는 기업의 실질적 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활용성 증대에 유리한 온톨로지와 파운드리 플랫폼에 기반하고 있어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고객사 자체 AI 모델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들마다 맞춤형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커머셜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미국 커머셜 매출은 전략적 투자를 제외하면 전년 동분기 대비 68%나 성장하는 쾌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딜 사이클도 단축되고 있고 여전히 강한 수요로 앞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 및 국방 분야에서의 강력한 해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글로벌 분쟁 지역에서 팔란티어 제품 활용도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육군 타이탄 프로그램을 단독 수주하는 등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장과 더불어 수익성 역시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6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은 36%로 매출의 급성장뿐 아니라 영업이익률 역시 크게 성장하며 이익 개선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발표 때 보인 팔란티어의 약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발 성장 둔화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수요가 크게 성장하는 데 반해 유럽 커머셜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유럽발 매출이 전체의 16%나 해당하므로 유럽에서의 성장 둔화는 전체 성장률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심화와 시장 지위 도전입니다. 빅테크 등 대형 AI 기업들의 기업용 AI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도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 발언 노출입니다. 창업자 피터 틸과 CEO인 알렉스 카프는 정치적 발언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발언은 일부 고객과 임직원들의 이탈 발생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팔란티어가 미리 진행한 투자와 운영 경험으로 아직까지 팔란티어 솔루션의 해자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팔란티어가 구축한 기업용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과 그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은 여전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미국 내 매출 성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 경쟁에서 여전히 어떤 기업이 승리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AI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도전 역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조정된 매출 전망으로 계산한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는 26.18달러입니다. 현 주가는 그보다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지만 팔란티어의 실패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전체 보유 포트폴리오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비중을 조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투자 의견은 분할 매수를 유지합니다. 현재 저는 팔란티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편향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아마존, 애플, 팔란티어 세 기업의 실적 발표 내용을 리뷰하고 투자 의견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심층 분석은 추후 시간이 허락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컨텐츠에서 제시된 밸류에이션은 주관적인 계산에 의해 작성되어 있으므로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고지해드립니다. 밸류에이션에서 사용된 논리는 심층 분석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밸류에이션이 또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